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소형 SUV계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인도 전략 모델,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 베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소형 SUV 베뉴, 현대자동차에서 SUV 모델 중에 가장 막내 모델이고 코나보다도 엔트리 타입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사실 베뉴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인도 시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엑센트를 판매하다 엑센트를 단종을 시키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저렴한 현대자동차, 가장 저렴한 현대자동차의 이 라인을 잇기 위해서 베뉴가 한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경차를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해외에는 i10이나 i20 같은 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경차 엔트리 모델이라고, 이 차량이 완전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 그 판매 차량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먼저 베뉴 런칭 행사 때 베뉴 차량을 연간 10,000대 팔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요. 10,000대가 적은지 많은지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엑센트가 2018년에 5,600대가 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팔린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더럽게 안 팔렸으니까 단종을 시켰겠죠. 그 정도로 엑센트에 딱 2배만 팔자, 그래서 베뉴를 10,000대로 설정을 해놨는데, 또 이게 좀 애매한 게 현대자동차 소형 SUV 코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간 39,000대를 팔았습니다. 그 말은 코나만큼 만약에 이 차량의 기대가 굉장히, 한국의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다면 연간 한 20,000대를 팔겠다, 코나의 절반, 그리고 엑센트의 한 4배 정도를 팔아야겠다 라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 베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디젤 엔진이 없다는 겁니다.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 IVT 변속기를 조합해서요, 최고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7 토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비는 13.7이라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워트레인은 현재 지금 판매 중인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새롭게 적용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가속성이나 파워풀한 면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이 1.6 스마트 스트림 단 하나만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지만, 이 차량은 인도 전략 모델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1.2 가솔린과 그리고 1.0 가솔린 터보 그리고 1.4 디젤 총 3가지의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베뉴가 잘 팔린다면 적어도 스토닉에 들어간 1.0 터보 엔진과 1.4 디젤 엔진을 조합해서 1.6 디젤 엔진을 조합해서 라인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도에 판매되는 차량들은 거의 다 수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옵션에 따라서는 DCT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만 IVT 변속기와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의 SUV 패밀리 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코나, 산타페, 팰리세이드처럼 컴포지트 헤드램프로 적용을 해서 두 부분을 나눠 놓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베뉴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윗부분은 그냥 방향 지시등만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그리고 DRL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리 모델이라 그래서 뭐 멀리서 봤을 때 부족하다, 아니면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베뉴만의 느낌을, 특징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을 볼게요. 전면 그릴은 두 가지의 그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십자 형태의 그릴이고요. 하나는 이제 플럭스 모델에 적용되는 핫 스탬핑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차량을 다 봤을 때 핫 스탬핑 그릴이 좀 더 입체감 있고 좀 더 매력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 로고가 굉장히 커졌지만 부족함이 없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일단은 베뉴가 한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장 길이는 소형 SUV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같은 경우가 4m 이하인 차량들은 이제 사치품 개념이 아니라 이거 한국의 경차처럼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4m 이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장 길이가 4040m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베뉴는 3995로 4m가 딱 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토닉의 전장과 비교하면 스토닉 전장보다 약 100mm 더 작고요. 그리고 코나랑 비교하면 125mm 더 작습니다. 하지만 전폭은 코나보다 전폭은 작지만 스토닉보다는 전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승할 차량은 베뉴 플럭스 모델인데, 플럭스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V 배지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V 배지를 베뉴 V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일단은 뭐 필러에 배지가 하나 들어가고 아니고의 차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휠에도 이렇게 베뉴를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V에 휠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휠캡이 재밌는 게 주행 중에도 항상 이렇게 V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스핀해서 돌아가는 휠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힙합 보면은 힙합퍼들이 상당히 많이 썼던 휠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이번 베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 바로 솔직히 말하면 리어 디자인입니다. 리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뭐랄까요? BMW 118D 초기형 버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각형, 이게 뭔가 부족한, 사실은 헤드램프가 여기까지 더 나왔으면 하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닌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지만 좀 애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적용한 렌티큘러 렌즈가 안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뭔가 반짝이를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로, 사실 처음에 이게 유출이 됐을 때, 디자인 유출이 됐을 때 와, 진짜 디자인 저렇게 리어를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시동을 걸기 전에 이제 DRL이 안 나왔을 때고, 이렇게 DRL이 나오면 반짝거리는 게 세계 최초로 이 차량에 적용했다는 점 자체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족스러웠다는 디자인 부분이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전면 헤드램프, DRL과 헤드램프의 느낌을 이런 뒤쪽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뒤에 디자인을 통일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팰리세이드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뒤에 디자인에 좀 호환성이 맞는 그런 모습이 저는 꽤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베뉴 모델에 또 하나 만족스러운 거, 이제 실내를 촬영하기 전에 깜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켰는데요. 자, 바로 엔진 원격 스타트 버튼입니다. 자, 엔진 원격 스타트 버튼, 일단은 여기 홀드,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홀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일단 한번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잠궈주시고 홀드 길게, 그러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거 물론 이 차량이 베뉴 최하위 트림인 1,400만원대는 아니에요. 2,300만원대에 더군다나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2,300만원대가 원격 시동이 어딥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엔트리 모델 차량들의 실내를 살펴볼 때는 딱히 그닥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부분들이고요. 신규로 적용되는 부분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반떼 같아요.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IVT 미션 조합답게 그냥 아반떼가 좀 커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반떼와 실내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아반떼 느낌, 아반떼 냄새가 킁킁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면 계기판 디자인 또한 아반떼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라 그러죠? 이 테두리의 점선 같은 느낌이 아반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엔트리 모델이라는 점을 유의하고 좀 봐주시면 이 차가 존나 꽂았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수평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크게 굴곡이 있거나 아니면 우람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차가 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8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코나 전 모델에 적용되어 있고 이번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10.25인치 그리고 하이 클래스 SUV라고 하는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10.25인치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공조기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나 아니면 형광 컬러 같은 그런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플럭스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내에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좀 나만의 차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공조기 부분을 살펴볼게요. 공조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원형이 3개가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직관적인 버튼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공조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매력이 있거나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아니지만 공간적인 활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메뉴 모델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USB는 충전 USB 하나, 그리고 그 미디어를 꽂을 수 있는 USB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메뉴 모델에서 수동 미션을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소형 SUV 라인 중에서 수동 미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수동 미션을 타고 싶지만 시승차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동 미션 차량 혹시 지원해 주실 분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미션은 일단 IVT 무단 변속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끔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단 변속 한마디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데 여기에 뒤에서 왼쪽으로 치면 매뉴얼 모드가 들어갑니다. 매뉴얼 모드가 들어가면 이게 계기판을 살펴보면 이렇게 1단 그리고 2단 안 되겠죠? 정치니까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무단 변속기가 맞아요. 단수가 없는 게 맞지만 소프트웨어로 단수를 막 나눠 놨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걸 30단까지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정도의 한 7단 정도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매뉴얼 모드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도 꼭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니까 DCT보다는 더 변속이 빠르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병 죄송해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또 갈아일로. 자,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로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더 누르면 트랙션 모드로 바뀌는데 트랙션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트랙션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트랙션 모드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시스템이나 아니면 오프로드 랜드로버나 이런 차량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없습니다. 오직 전륜 구동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2륜 트랙션 같은 경우는 DSC나 아니면 ABS 이런 걸 조정해서 차량의 출력적인 부분을 제어를 해서 좀 더
그 지형을 빠져나올 수 있게 뭐 스노우 지형 아니면 진흙, 모래 이런 지형에서 좀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물리적인 트랙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트랙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온도가 30도가 넘기 때문에 일단 끄겠습니다. 이번 메뉴 차량에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건 렌티큘러 렌즈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릎 워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릎 워머는 여기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서 열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너무 더워가지고 별로 테스트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뭐 기회 있으면 겨울에 하겠지만, 여성분들이라면 이제 뭐 무릎이 겨울에 치마를 입으시면 상당히 추워서 담요를 덮고 운전을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담요가 잘못해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방해했을 때 브레이킹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워머가 적용된다는 거는 안전 운전과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시는 저 같은 사람들의 편의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스티어링 열선도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세계다, 핸들에 어떻게 열선이 되냐 라고 했었던 것처럼 조만간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브랜드들도 이런 무릎 워머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시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트는 가죽 시트라고는 하는데 뭔가 좀 애매해요. 이게 가죽이야 아니면 약간 좀 뻥을 좀 많이 붙였으면 사피아노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선으로 라인을 그어놔가지고 조금 애매한 느낌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트는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는 당연히 아닙니다. 상위 트림이지만 전동 시트는 아니라 땡기고 2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가방아 들어가라. 자, 2열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무슨 생각으로 저는 혼라이프를 위한 차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2열 레이랑 비교했을 때 꽤 넓고요. 그리고 스토닉이랑 비교했을 때 스토닉의 레그룸보다 2열 공간이 20mm 더 깁니다. 하지만 1열은 20mm 더 작은데요. 전장 길이가 스토닉보다 100mm가 더 작다는 점에서 사실 2열 공간의 만족도는 더 좋습니다. 또한 헤드룸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하다가 쑥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헤드룸 공간도 많이 확보했다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베뉴 특징은 죄송해요, 여기 쓰레기가 있네. 베뉴 특징이 있다면 바로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 해치백이나 SUV에 보여지는 이 선반을 보통 이렇게 라인을 걸면 대략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선반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베뉴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끼워서 보관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2열 시트를 접어서 좀 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베뉴 차량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베뉴는 절대 작은 차가 아닙니다. 스토닉만큼 활용도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주행적인 부분 모두 다 저는 스토닉보다 이 차량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스토닉에는 소형 SUV에 없는 1.0, 그러니까 스토닉만의 1.0 터보 엔진과 1.4 자연흡기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형 SUV를 구입하시는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베뉴에 가장 궁금하신 점이 바로 가격일 거라 생각합니다. 소형 SUV 중에서, 그리고 현대자동차 토탈해서 가장 저렴한 1,473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가격적인 부분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 SUV 전체
를 통틀어서 수동 미션이 적용된 가격표가 있는 거는 베뉴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1473만원은 수동 미션일 때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수동 미션을 할 줄 안다, 나는 무조건 베뉴를 수동 미션으로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참 좋은 가격이에요. 가장 저렴한 가격도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첫 차량으로 타시거나 아니면 여성 오너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1473만원에 IVT 미션을 적용하면 가격이 147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토닉의 1625만원과 크게 다름없는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토닉과 옵션적인 부분 그리고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을 너무나 잘 확인하셔야 정말 구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승한 이 모델 차량은 2238만원 정도입니다. 플럭스 모델의 스마트 센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까지 적용된 모델이고요. 여기에 트윅스키까지 적용하면 약 한 최대 2400만원 정도의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량, 저는 혼라이프에 대한 차량이다, 솔직히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라이프보다 조금 더 개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운전하기는 쉬운데 연비는 좋아야 되는데 다루기는 편한 SUV를 원하신다면 저는 베뉴를 추천합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경차 혜택 때문에 타야 된다가 아니라면 저는 이 차량을 좀 더 추천드려 봅니다. 자, 오늘 베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많은 정보를 드렸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눌러주셔서 제가 구독자가 아직 200명밖에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 그리고 사랑스러운 댓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뉴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네, 공감 눌러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